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과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3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할 핵심 격전지 3곳에 대해서 오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은 후보가 출마하고 있는 서울 종로, 윤석열 정부를 지독하게 괴롭혀왔던 권익위원장 전현희가 출마하고 있는 서울 중성동갑, 그리고 당군 이래 최악의 야당 대표라고 불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출마하고 있는 인천 계양을입니다. 계양을에서 원희룡 후보는 선거 혁명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들 지역의 여론조사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3개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종로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차트 아래로 내려갈수록 파란색 막대로 표시된 상대 후보의 지지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빨간색 막대 최재형 후보는 증가하지 않거나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3월 25일 코리아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가 38%, 민주당 곽상은 후보가 47%로 9%포인트 격차로 오차 범위 밖에서 뒤지고 있습니다. 또 그 아래 그래프는 서울 중성동갑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기도 역시 전현희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는 파란색 막대는 점점 커지고 있는 반면에 유니스 후보의 지지율은 빨간색 막대의 크기는 줄어들거나 정체되어 있습니다. 두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점점 확대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3월 25일 K스탯 리서치 조사의 결과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는 27%, 민주당 전현희 후보는 43%로 무려 16%포인트 격차로 오차 범위를 크게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측 그래프 인천 계양을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가장 험지로 알려져 있는 인천 계양을을 선택했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 20년 동안 우파가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민주당의 당대표이자 총선의 최악의 후보로 알려져 있는 이재명 대표가 여기서 출마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재명 지지율을 표시하고 있는 파란색 막대는 증가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원희룡 후보의 지지율 빨간색 막대는 소폭이나마 증가하면서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두 사람의 그래프와는 정반대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에 실시되었던 3월 26일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원희룡 후보 지지율은 42%, 이재명 후보 46%로 격차가 4%포인트 오차 범위 내에 바짝 추격하면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출마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상승 추세가 이어져 있고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원희룡 후보가 곧 역전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격전지 서울 종로, 서울 중성동 갑 두 곳에는 뒤처져 있는 상황이지만 가장 어려운 험지로 알려져 있던 원희룡 후보가 대역전 선거 혁명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인천 계양에서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들 세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반대 현상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대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 추적하고 분석해서
즉시 선거 전략에 반영하게 되면 선거 결과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직 승리할 시간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원인과 대안을 함께 찾아볼 것입니다. 우측 그래프는 원희룡의 6070 지지율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60%가 넘는 지지율이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요. 18번의 조사 중에서 8번이나 60%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전체 44.4%가 60%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종로 최재형 후보는 60%가 넘기는 지지율을 아직도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중성동갑의 윤희숙 후보는 10번의 조사 중에서 2번만 60%를 넘어가는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또 윤희숙과 최재형 후보는 최근 6070 지지율이 50% 이하로 떨어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핵심 지지층이 이탈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6070에서 67%대의 출구조사 득표율로 당선되었습니다. 따라서 6070 지지율은 당분간 대한민국 모든 선거에서 결정적인 바로미터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부산의 서병수 후보가 대통령을 비난하는 기사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 중에 자신의 패배 가능성에 대해서 남의 탓으로 돌리는 행위는 선거에서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특히 6070 세대들이 이런 행위에 대해서 배신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는 내부 총질은 절대 금물입니다.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선거에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에 개입할 수 없는 사람을 비판한다는 것은 그것은 자충수가 될 것입니다. 아군을 비판하는 것은 선거 전략이 될 수도 없고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원희룡 후보는 대통령이나 지도부에 대해서 불평, 불만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선거운동 그 자체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윤희숙 후보와 최재형 후보는 SNS 활동을 통해서 수시로 대통령실을 비난해왔고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사사건건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런 기록들이 고스란히 좌파들에게 흘러들어가서 선거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동의 결과가 바로 즉각적으로 자신들의 선거에 반영되었습니다. 핵심 지지층 6070의 이탈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거 판서에서 6070 지지율은 필수 조건이고 2030 지지율은 충분 조건입니다. 보수우파 후보들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6070 지지율을 최소한 60%대 이상으로 끌어올려 놓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 2030 지지율을 소폭이라도 가져온다면 반드시 승리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핵심 지지층인 집토끼에게 지지를 얻지 못하는 후보가 어떻게 젊은 세대들을 설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부터는 대통령이나 지도부에 대한 책임을 돌리는 태도는 절대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보수주의는 스스로 과시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과 우월하다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여론조사 업체들이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을 하고 있다는 징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민주당에서는 여러 여론조사 업체들과 수십억 대 추정되는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회당 1천만 원대의 여론조사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대 정당과의 계약은 그 자체로 보증이고 권력 행사입니다. 현재 듣보잡 업체들의 여론조사는 그야말로 부정선거를 하기 위한 조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조사 조작은 순진한 보수우파 진영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범야권이 총선에서 200석을 차지할 것이라고 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조기 탄핵할 것이라는 주장을 공공연히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 여론조사 업체, 그리고 선관위가 공모하고 있다는 의혹들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인천 계양에서 원희룡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200석을 차지하더라도 의왕에 있는 희망소로 가게 될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많은 우파 유튜버들이 총선 판세를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를 총질하는 유튜버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과 비교해 볼 때 우파 유튜버들은 똘똘 뭉쳐서 지난 대선에서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분열하게 되면 위험합니다. 현재 총선 판세는 절대로 불리하지 않습니다. 여론 조작에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번에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울 것입니다. 오늘 후원해 주신 인은수님, 덕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충성!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